이제 2차원 보조기와 3차원 보조기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아까도 보셨던 그 석세일 교수님의 그 2011년도에 나오는 그 척추외과학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3차원 보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척추 측만증은 관상면, 시상면, 그리고 축상면에서의 3차원적인 변형이기 때문에 보조기에 의한 교정력도 이 3차원적인 변형을 교정하는 방향으로 작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3차원적인 교정을 가능케 하는 보조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게 이제 10년 전 책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써져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 지금은 그 이후로 점점 그 3차원 보조기가 많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이제 닥터 바이스가 이제 쓴 논문을 보면 이제 체류 보조기가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오히려 이제 연성 보조기의 경우에는 옵저베이션만 한 것보다도 오히려 결과가 더 안 좋게 나왔고, 그리고 2D 보조기 경우도 이제 체류 보조기 3D 보조기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과 통증에 관한 이제 논문인데요. 근데 이것도 한스 박사님이 2019년에 쓴 논문을 보시면 이제 111개의 연구를 조사를 해서 리뷰 아티클을 작성을 하셨는데, 척추 측만증 환자 중에 통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서 보조기를 적용을 했을 때 이제 만성 통증이 많이 좀 효과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여러 논문에서 이렇게 발췌를 해서 리뷰 아티클에다 쓰였습니다. 이제 겐징겐 보조기랑 보스톤 보조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건 이제 한 25도에서 한 40도 정도의 중고각일 때 2011년 캐드 기반의 체뉴 스타일 브레이스의 코드 첫 번째 최종 결과와 보스톤 브레이스의 결과를 비교를 했는데요. 10에서 14세 리서 스테이지 0에서 2단계, 홉스각이 25도에서 40도, 그리고 브레이스 하기 전에는 이제 물리치료 정도만 한 21명의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캐드 기반의 체뉴 스타일 브레이스는 92.9%의 성공률을 달성했고, 보스톤 보조기의 경우는 72% 정도 효과가 있다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겐징겐 보조기로 달성한 결과가 보스톤 보조기보다 우수하다, 이런 내용의 논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도 이상인 이제 고각에 있어서 겐징겐 보조기가 보스톤 보조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 40도 이상의 청소년 특발성 척추측만 환자의 경우에 92.92%로 아까 25도에서 40도의 그 아이들의 성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40도가 넘는 고각도의 경우에 이제 중저각도보다 오히려 겐징겐 보조기의 결과가 더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겐징겐 보조기의 특징을 보면 그 각각의 커브 타입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보조기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 그림을 이제 슈로스나 겐징겐 보조기를 검색을 하면 이 그림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메인 곡선이 어디냐 하고 이제 골반이 어디로 시프트가 되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7개의 타입으로 나눴는데, 이 슈로스의 7개 타입으로 나눈 거를 다시 보조기, 겐징겐 보조기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서 7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보조기를 제작하게 됩니다. 보시면 3CH랑 3CTL 그리고 3CCN의 경우에는 메인 커브가 흉추 쪽에 있고 이제 골반은 왼쪽으로 시프트 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에 엑실라리 프레셔 존을 왼쪽 흉추 쪽으로 올려주고, 겨드랑이 쪽을, 그리고 우측에 소라식 프레셔 존, 룸과 프레셔 존, 그리고 밑에 골반 왼쪽을 시프트된 골반을 잡아주는 식으로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CL과 4C 같은 경우는 이제 골반이 오른쪽으로 시프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랑 그 엑실레이 프레셔 존, 소라식 프레셔 존, 로가 프레셔 존은 같고 골반을 이제 오른쪽으로 시프트된 골반을 잡아주는 형태로 제작이 되게 됩니다. 이제 포시TL과 포시L의 경우는 이제 흉추의 메이크업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엑실레이 프레셔 존이 특별히 의미가 있지 않아서 이제 소라식 프레셔 존과 룸바 프레셔 존 그리고 오른쪽으로 시프트된 골반을 잡아주는 형태로 제작이 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옷 속에 입기에는 그 왼쪽 겨드랑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용이하고 환자 수능도는 이제 포시TA나 포시L로 겐징겐을 처방을 했을 경우에 더 좀 잘 입었던 것 같습니다. 착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3차원 보조기와 근육의 손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왼쪽이 이제 2D 보조기, 오른쪽이 3D 보조기를 착용을 했을 텐데, 이제 3차원적인 보조기는 이제 메인 앞점의 위치가 척추 망곡으로 인해 과활성화된 에이펙스 집중, 정확하게 집중을 하고 약화된 부분은 오히려 터줘가지고 근육이 더 발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근육의 밸런스를 더 잘 맞춰주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을 때 오히려 더 근육이 더 좋은 방향으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 슈로스 센터에서도 보면은 보조기를 착용한 채로 회전 호흡이라든지 이런 슈로스 운동을 다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병원 같은 데서 보조기 착용 기간을 이제 몇 년을 차야 되느냐를 가지고 얘기할 때 너무 장기간 착용했을 경우에 척추 주변의 근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코어 근육들이 너무 이제 말라버려서 근육이 말라버려서 이제 많이 착용하지 않는 게 좋다. 웬만하면 지금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안 찼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보조기 처방을 하다 보면 운동만 하는 것과 심지어는 아까 리서 스테이지가 5단계로 거의 뭐 척추뼈 성장이 끝났고 학생들도 키가 다 컸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도 보조기를 착용을 하고 운동을 했을 때와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고 운동하고 했을 때의 결과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설명을 보호자분들한테 해주는 편입니다. 이거를 착용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호전까지도 욕심을 내볼 수 있지만 그냥 운동만을 했을 경우에는 나빠지지 않는 거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조기 처방을 좀 더 최근 들어서 더 강하게 좀 권해주고 있고 보호자분들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막상 또 하신 분들은 나중에 너무 고마워하고 또 추가로 막 더 변화된 현재 좋아진 상태로 더 맞추면 더 좋아 다시 맞추면 더 좋아지지 않냐 이런 문의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차원적인 보조기를 통한 호흡의 정상화를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착용하고 있는 자체가 그 측만 호흡 패턴을 약간 슈로스의 그 호흡 교정 호흡 패턴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착용하고 있을 때 이 비대칭이 오히려 대칭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안 쓰던 쪽을 더 편하게 호흡을 할 수 있고 이제 과하게 쓰던 부분을 억제가 하는 원리가 아예 슈로스 보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2D 보조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입고서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그냥 플라스틱 이제 바디 자켓이라고 보면 되는데 압박력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착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 많이 좀 불편하고 가능하면 많이 좀 빼고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16세 남자 학생인데요. 이게 제 환자입니다. 제 환자인데 저한테 처음 왔을 때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24도였습니다. 각도가 24도.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큰 병원도 가보고 싶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셔서 거기에서 2D 보조기를 맞추시고 이제 종합병원, 뭐 한방병원 이런 곳에서 여러 교정치료, 무슨 도수치료, 추나 이런 것들을 하시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한테 이제 다시 오셨습니다. 그때 각도가 이제 24도에서 62도로 나빠져가지고 보조기를 차고 2D 보조기를 차고 찍었을 때도 45도의 각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동안에 잘못 치료를 한 것 같다. 이제 선생님의 의견에 따르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부랴부랴 겐징겐 보조기를 맞추고 이제 슈로스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25도 각도가 이제 겐징겐 보조기를 착용하고 이렇게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겐징겐 보조기를 차고 있을 때
25도를 나타내는 거고, 왼쪽에 그 가운데 있는 45도가 2D 보조기. 그러니까 같은 환자를 2D 보조기와 이 3D 보조기를 착용했을 때 이렇게 교정각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면은 과연 무슨 보조기를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비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와서 슈로스 운동을 주말에 하는데, 그 보조기는 역시나 열심히 좀 하고 있어서 현재 한 42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케이스는 이제 제 환자는 아닌데, 이 42도의 이런 각도를 가지고 있는데 보조기를 착용하고 찍었을 때 4도. 사실 4도라고 하면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엑스레이를 딱 봤을 때 거의 일자에 가까운데 이런 정도의 교정력을 보이고, 이제 현재는 28도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인데, 학생이 이제 12살의 여학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이 유연해서 교정각이 워낙 이제 잘 나온 케이스이기도 하고, 그게 또 약간 그 각도가 이보다 더 작은 경우에 유연한 이제 초등학생이나 이제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각도로 더 보내버리는 교정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착용만 하면은 다 좋아지냐, 그러지는 않겠죠. 열심히 차야 되고 효과적으로 차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압박력입니다. 그래서 보조기 효과를 위해서 압박력을 꾸준히 올려나가는 게 중요하고, 초기에는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게 끝까지 닿을 정도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 겐징겐을 저희가 맞춰드리면서 한 것에서 하루에 매일 0.5mm씩을 더 조여서 강도를 높여가서 착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다 적용이 됐을 때에는 끝까지 닿을 정도로 꽉 조여서 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체크해가면서 조금씩 해서 최종적으로는 마지막까지 더 착용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보조기 착용 시간인데, 지금 그림 여기서 6시간, 12시간, 18시간 이렇게 착용하는 거에 따라서 이런 나빠지는 리스크의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저 환자들한테 거의 23시간 정도를 차야 된다, 씻을 때 빼고는 다 착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드리고 있고, 한 학생들도 처음에는 이제 딱 착용하고 나서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막 무서우니까 해가지고 각도가 많이 좀 한 7도, 8도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 뒤로 이제 학교 가고 하면서 좀 착용 시간을 학교 갈 때는 못하고 집에 있을 때만 하고 잘 때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좋아졌던 7도에서 3, 4도 정도가 다시 좀 안 좋아져서, 처음보다는 아직은 괜찮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좀 결과가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 성장을 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는 열심히 차서 어느 정도 척추뼈가 다 성장하고 나면 보조기를 평생 찰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큰 맘 먹고 열심히 착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 아무래도 제가 보조기에 대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유튜브 시청을 하고 있다면은, 일단 보조기는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착용을 했을 때 분명히 힘든 것도 있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옷 바깥으로 드러나면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상 그 시기를 놓치면은 다시 한 번 지나간 각도는 절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선택을 하셔서 나빠지기 전에 미리 보조기와 이런 운동 치료를 같이 하고, 최후의 경우에 수술을 할지라도 수술을 할 정도의 각으로 가지 않게 최대한 그 보존적인 치료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